자, 식신의 격을 이루었는데, 사람 됨됨이가 워낙에 솔직해요. 특성이. 이 특성은 일단 아주 솔직해요. 그 다음에 다른 특성이 뭐 있냐? 정이 많아요.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느냐? 이러면서 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거든요. 맨 위에 거의 특징은요, 솔직하다는 뜻은요, 말이 많아야 돼요. 그래서 이 양반이 말을 참 잘해요. 그래서 어학적인 능력이 참 발달되어 있죠. 그러니까 문학적인 어떤 문학에 대한 그 센스가 참 빨라요. 시집을 많이 사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요. 그 다음에 노래 요새 뭐 CD 팔잖아요. 그거 사는 분들도 이분들이 참 많이 사요. 저는 노래 음반 CD라는 걸 사본 적이 진짜 한 15년 전인가 한번 사보고 아직 안 사봤어요. 그 다음에 남들과 참 어울리는 모임을 참 중시하고 대인관계에서 평판이 또 참 좋아요. 그러니까 이 양반의 특징은 참 좋잖아요. 여기서 만약에 아까 설명한 편인이 있다 이러면요. 자, 편인의 특징은 좀 괴짜란 말이죠. 그리고 구속을 싫어하고 모임을 싫어해요. 그 다음에 성실함보다는 반대로 창조적인 걸 좋아하고요. 이 양반은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에 난 1,000만 원 벌어야지 마음 먹는데, 여긴 가만히 있다가, 올해 한 3억 벌어야 돼. 이러한 게 있거든요. 장단점이 다 있죠. 그런데 이 사람의 원천성은 이러한 성격인데,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은 잘못되면은 이게 사기성으로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게 있으면 나쁘다 하는데, 반대로 사주가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러한 해당이 됐다. 내 사주가.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돼요. 내가 이러한 근성에다가 이러한 면이 있으니까, 내가 너무 요행만 안 피우면 되겠다라고 반성하면 돼요. 이거 고치는 거지, 자기 성격 고치는 게 사주에서 핵심이지, 이거 오니까 나쁘다라고 하면 틀리죠. 이러면 사람이 개입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래서 똑같은 사주의 50명도 이거를 고친 사람은 이 중에서도 참 잘 되는 사람이 있고, 사주만 믿다가 그냥 안 되는 사람이 더 있고, 이 차이죠. 차이가 똑같은 사주에서는 뭐 별 차이 안 날까 하는데 큰 차이가 나요.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.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한 명 있잖아요. 미국도 한 명 있고, 전 세계의 대통령과 똑같은 사주를 다 대라 이러면요, 분명히 생활하기도 힘든 분이 분명히 나오게 돼요.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에서 잘 되는 경우 있고 분명히 안 되는 경우 있죠. 이게 이제 여기서 가정교육이에요. 우리 애는 이러한 성격은 참 좋은데 너무 솔직한 게 문제다. 비밀이 없잖아요. 그러면 비밀이 많은 근성은 겁재예요. 그 다음에 너무 정이 많으니까 정 좀 떼려면은 겁재가 필요해요. 그러면 사람이 좀 과감해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막 그냥 애를 막 쓰죠. 근데 이런 게 필요한데, 이런 게 있다고 안다면서, 아이고, 왜 우리 애를 이렇게 낳았을까? 내 탓이야 했다가 안 되고요. 이때부터 어떻게 교육시키느냐. 큰 차이죠. 무슨, 수십 명 죽인 사람 있잖아요. 몇 년 전에요. 그 사람도 몇십 명을 죽이는데, 그러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사주가 분명히 전국에 한 50명 있단 말이죠. 그러면, 이 사람이 30명 죽였으면 이 몇 명이 수없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. 그럼 그 사람과 똑같은 사주가 다 살인을 했느냐? 전혀 아니에요. 멀쩡히 아주 모범적으로 사는 분이 많은 거죠. 이게 이제 가정교육 차이고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게 돼서 큰 차이죠. 똑같은 사주에 미국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뭐 한국 사방 다르잖아요. 또 베트남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다 판단하면 안 되죠.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런 게 있으면 파격이다. 이러한 개념은 고대 이제 원세 잡아놓은 방법일 뿐이지 이걸로 너무 캄캄해 하시면 안 돼요. 어떻게 이거를 고칠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. 단점 딱 하나예요. 이거
모임을 좋아하는 근성이 있는데 반대로 모임을 또 싫어하거든요. 구속을 싫어하거든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가다가 짜증나 안 가 이러한 면이 생길 수 있거든요. 이 경우는 노래방 기계 하나 사주면 막 애들이 재밌어하고 뭐 4년이 5년 놀 수 있는데 이러한 근성이 있으면 하다가 한 달 만에 다른 거 없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보통 아이들은 장난감을 사주면요 요거 좀 놀다가 싫어하고 또 요거 놀다가 싫어하고 그러한 근성이 어디서 오냐니까 여기서 오게 돼요. 권태를 많이 끼죠. 권태를요. 근데 애가 또 이런 애들도 있어요. 장난감 신경 안 쓰고 막 혼내다가 애가 말도 안 듣고 막 울다가 갑자기 그냥 짜장면 하나 사주면 막 웃는 애들도 있거든요. 하여튼 맛있는 거 하나만 주면 그냥 다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. 이게 애들만 그러냐? 어른도 그래요. 어른도 그랬나 좀 웃긴 얘기인데 사실 그래요. 제가 한 예를 들어 줄게요. 집에 바빠서 거의 못 가다가 뭐 한 열흘을 집에 못 가다가 어느 날 갈 때 돼서 잠시 과자 한 3,000원씩만 사면은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. 나이든 여자분이요. 저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. 과자만 딱 사주면 되니까. 말 많다가도 과자만 사주면 그냥 조용해요. 과자 보는 맛에. 그러니까 성격 뻔하지 않습니까? 먹는 거 좋아하니까. 그 식으로 그 과자만 주면 참 좋아하는 그 면이 있는 대신에 이 단점이 승부욕이 없어요. 동시에 정이 많다 보니까 소유욕이 좀 별로 없게 돼요. 그러니까 승부욕과 소유욕은 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어울려 산다. 그러니까 식신은 제가 없어도 물론 나중에는 뭐 식신 생재격도 나오지만은 식신은 제가 없어도 이 양반은 돈 벌 재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상관인 경우에는 제가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하거든요. 반항만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. 돈 벌 욕심도 있어야지. 근데 식신은 그게 없어서 참 많이 어울리니까 돈 벌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식신의 격을 이루면 사주에서 제가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당신은 돈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천성이 많이 어울리니까 돈 벌 길이 많잖아요.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편히 격을 이룬 사람은요. 이거 외우라 하면 못 외워요. 식신은 외우는데 도사예요. 천성이 외우는 건 도사고요. 여기다가 수학 공부시키죠? 뭐 국민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무슨 산수는 잘하지요. 근데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면 드디어 하고 머리하고 하거든요. 여기서는요. 이 사람들은 주로 말하는 거 하고 외우는 건 천재적인 기질이 있는데 어떤 원리 분석에 대해서 아주 머리 아파한다고요. 그래서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으면은 얘는 수학적인 능력이 좀 딸리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요것이 근성인 애들은요.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단점이 또 뭐냐.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막 밤새워 하는데 아니면 안 해버려요, 이게. 집에 와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매일 놀아요. 여름방 내내 노는 경우예요. 마지막 하루에 다 끝내죠. 이 케이스는 안 그래요. 부모님이, 선생님이 시켰죠. 그럼 오늘 일기 쓰고 뭐 하고, 오늘 쓰고 뭐 하고. 학교 가서 아주 칭찬받지요. 비록 머리는 편인보다 딸리지만은 꾸준히 하는 것 때문에 성공하는 기질이 참 많아요. 단점이 정이 많고 모임 좋아하니까 자기 일 떠나서 막 놀고 싶어 하거든요. 이게 노는 게 문제예요. 노는 게 너무 문제되다 보면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. 근데 놀아도 여긴 게으르는 거고 여기 이러한 근성은요. 그냥 집에서 안 일어나요. 저 격에 이게 있으면 안 일어나고 더 놀고 싶어 하거든요. 그런데 원래 자체의 격은 놀아도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니 뭐하니 하고 막 사방 전화하는 애들 있죠. 핸드폰 이렇게 애들 찍어서 친구들 많다 하면 거의 다 이 케이스예요.
사방에 전화 온다. 거의 이런 케이스예요. 그래 매일 모여도 집에서 가만 안 있고 꼭 토요일 뭐 일요일 학교 끝나고 매일 놀러 다니지 애들하고. 어디를 놀러 가느냐? 장소가 매일 똑같아요. 그게 재밌냐? 하면서도 매일 거기 가 있다는 얘기죠. 나이 들은 분들도 이것이 격을 이뤘다. 이분들이 바로 전국 투어를 해요. TV에서 어디 음식 맛있다 하면 이리 쫙 가고요. 가서 먹고 또 마시고 노래방 가고 이러한 분들이 참 많지요. 그래서 이제 무슨 개 모임 많잖아요. 주부들 무슨 모임들. 이 모임도 나가는 사람만 나가고 아닌 사람 안 나간단 말이죠. 나가는 사람들 모임 특성 거의 다 이러한 격을 이룬 사람들이에요. 모이는 게 중요한데 갯돈 몇만 원 내는 건 일단 나중 문제예요. 이거 모아서 먹는 게 중요하지 모아서 마지막에 누가 얼마 탄다는 의미가 없어요. 하여튼 모여서 노는 게 일단 중요한 얘기죠. 문화예술 쪽에서는 원래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. 시를 써도 이태백이 시예요. 뭐냐면요.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. 이태백이가 있고요. 두보가 있으면 이태백이는 주로 식신에 해당해요. 마지막 갈 때도 술 먹고 간 거 아닙니까? 항상 재밌거든요. 양반은 항상 이 반항적이면서 자기 얼굴 보고 반성하고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술도 별로 이 양반은 막걸리 먹는다면 분명히 이 양반은 소주만 먹었을 거예요. 요새 태어났으면.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소주를 먹어도 앞에 안주가 많이 있었으면 이 양반은 안주 있어봤자 그 오징어나 짚밥 한쪽만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요 기질은 주로 상관의 기질이 좀 강한 면이 있어요. 물론 사주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근성 차이는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요 특성이 이렇다면 상관은 좀 머리는 이 사람이 더 좋냐 이 양반이 좀 더 낫죠. 창조적인 것이 아주 강하면서 논리에 대한 게 뛰어나요. 그러니까 논리적인 면에서는 식신은 비교가 안 돼요. 식신은 논리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요. 왜냐니까 여긴 기분파고 이쪽은 기분파 아니거든요. 술 취해서 돈을 냈다 하면 거의 다 양반이에요. 그래서 식신을 격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 있으면요. 이렇게 격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이 양반들하고는 가면은 얻어먹기 쉬워요. 자기가 카드 분량만 아니면 사버려요. 상관이 격을 잃으면 참 이제 이 논리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도 이제 좀 어렵죠. 말로 논쟁을 하는데 논리에 안 맞는 건 그냥 반박을 해버리네요. 그 술 먹다, 밥 먹다 얘기하다가 다툼이 생기게 돼요. 그 자기가 말로써 꼭 이겨야 돼요. 특징이 뒤에 마지막 대가 붙어요. 아니면 많이 붙어요. 뭔 뜻이냐니까 상관이 격을 이룬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 양반이 이게 맞지? 그러니까 그래 그게 맞아. 그런데 아니야. 이렇게 하거든요. 그 다음에 그치만 또 맞잖아. 이렇게 말하면 이 양반이 근데 하지만 이게 아니야. 항상 이렇게 토를 달아요. 소위 말해서 토를 단다 하면은 거의 이러한 근성이 있거든요. 왜냐니까 상대방을 일단은 그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요. 그런데 단점이 이거다라고 말하게 되는 특성이 있는 거죠. 그만큼 아주 논리적인 면에서 예리해요.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되게 능통하죠. 법이 논리하기 때문에. 동시에 어떤 논리, 수학 이런 데 뛰어나고 물론 어학적인 능력도 같이 뛰어나지만은 이 양반은 활동적이니까 말을 더 잘할 것이고 이 양반은 활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덜하지만 아주 역설적인 웅변가지요. 소위 말해서 옛날 시대에 야당 기질이 강하다 할 때가 거의 이러한 케이스예요. 상관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지만 이것도 국을 이루고 하면 막 바뀌게 된단 말이죠. 어차피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금방 하게 돼요. 자, 이 케이스가 내가 상관격인데, 아니, 내가 상관은 관을 상처 입힌 건데, 일종이에요.
이 관을 상처 입히는 이 면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. 요게 정인이거든요. 남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상사에 대해서 대드는 게 좀 사라지죠. 사주 나머지 일간하고 상관이나 격이 있으면 그거 하나, 두 개 빼고 나면 6개는 있는데 그 중에서 정인이 없을까요?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많죠. 그럼 자기가 요 기질만 개발시키면 돼요. 아, 어릴 때부터 나는 이 마음을 좀 길러야 되겠다.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참 기르면 좋은데 상관이 격을 이루어서 옆에 정인이 있어서 이 격은 성격을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이 태어난 집안 분위기가 남에 대해서 배려 하나도 안 하는 집안이고 한 예로요. 거기다가 무조건 남을 비판하는 집안을 컸어요, 만약에. 그러면 있는 정인의 기질도 이게 발휘가 못하게 되는 거죠. 맹자도 왔다 갔다 친 거 아닙니까? 사방 가다 보니까 심리가 많이 영향을 받죠. 그러니까 없다 할지라도 또 상관이 격을 이루었는데 정인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막 길러가면 돼요. 그러면 이 남한테 막 대들고 싸우는 근성이 많이 사라지죠. 상관이 격을 이루면 잘못 어릴 때 크면은 이제 애들이 싸워서 어떤 모임을 이루어서 자기 꼭 두목을 해요. 두목. 그럼 두목을 하면서 뭐 모임이 많잖아요. 애들 모임이요. 고등학생, 중학생 모임이 이루어서 막 싸움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어릴 때 운이 좋았으면 워낙에 머리 좋으니까 공부를 참 잘하게 돼요. 공부를 참 잘해서 대학도 좀 좋은 데 가죠. 가서는 드디어 이게 아니냐고 또 데모를 해요. 그런데 이때마저도 잘 지나갔다. 자기가 가정 어떤 환경 때문에 잘 지나가서 사회에 진출한다. 그럼 묘하게 또 정치인을 해도 야당을 하게 되는 거죠. 뭐냐니까 항상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자기 아래 사람을 챙겨요. 이 특성이. 자기보다 잘된 사람은 별로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챙기는 근성이 있어요. 쉬운 얘기로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한 케이스가 딱 이 케이스예요. 나쁘냐? 나쁜 거 아니죠. 과거 정치, 조선시대로 볼 때는 상관이 격을 이루었으면 역성혁명도 하고 혁명할 수 있으니까 싫어했지만 실제는 가만히 보면은 안 된 사람 챙기는 명이니까 나쁜 것도 아니죠. 그래서 이제 이러한 케이스가 회사에 근무를 하면은 초고속 승진을 하거나 머리 좋으니까 아니면 근무하다가 나오게 돼요. 한 예로 이런 게 있죠. 식신은 위아래를 잘 챙겨요. 그런데 상관은 위는 일단 반항적이지만 아래는 챙긴다는 거죠. 이 요점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오는데 언뜻 보면은 머리 좋은 건 다 같고 성실성과 총명성은 실제는 동일해요. 차이점은 논리적이고 여기는 기분 파지 일종의.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 되면 이제 상관격도 설명하면서 다시 편적격도 들어갈 겁니다. 오늘 강의는 이만큼 마치겠습니다.